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영업이익이 해당 업종 근로자보다 크게 났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자세히 보니 비슷한 업종의 점포들이 곳곳에 모여 있습니다. 상인들은 비슷한 업종들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40% 이상 떨어졌어요. 운영 자체가 어려워요. 저희도 가게 내놨는데 가게 다 비어 있잖아요. 앞뒤로. 거리가 지금 너무 한가하고 너무 지금 보시다시피 장사가 안 되거든요. 매출도 거의 이제 절반을 떨어져 가고 있어요. 절반을. 전남 지역의 소상공인 업종 과밀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상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 전국의 90%가 넘는 지역에서 과밀 상태를 보였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사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은 2,500만 원으로 동종업종 근로자 평균 임금인 3,200만 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과밀 수준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남 지역은 평균 영업이익이 2,146만 원으로 전국에서 과밀 수준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소상공인 소득이 근로자 임금 수준보다 낮은 소상공인 업체 비중도 80.7%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숙박음식업의 경우에도 근로자 평균 임금인 2,200만 원보다 낮은 1,753만 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과밀 정도가 높았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전남의 경우 2018년 기준 도소매업 폐업률이 33.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10곳 중 3곳 이상은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관련 지원 예산을 지난해 180억 원에서 올해 310억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조례 등을 통한 지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인데 사회보험료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료 기준의 개선과 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 연장법 개정 등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건의안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 영세한 부분 그런 걸 지원하고 또 이런 분들이 또 그만두려고 하거나 이랬을 때도 또 문제가 되고 잘 되고 했을 때도 또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금이나 또는 폐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정책으로 가다듬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업종 과밀화로 인해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소득, 이어지는 폐업까지 소상공인들이 과당 경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분명 우리나라 영토인데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곳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딸린 부속도서, 바로 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섬이 뒤늦게 관심을 받으면서 8월 8일이 국가기념일인 섬의 날로 제정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2달 뒤면 목포 사막도에서 첫 기념식이 열리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고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섬의 날 제정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건 2016년 8월. 대한민국 영토지만 관심받지 못했던 섬에 정부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지난해 섬의 날이 제정되는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정부가 매년 8월 8일을 국가기념일인 섬의 날로 지정하고 올해 첫 기념식을 갖기로 한 겁니다. 첫 기념식이 열릴 장소는 목포 사막도. 목포시는 대규모 국가 단위 기념식을 앞두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S 대형 텐트 그리고 사막도 이런 환경 정비 또 주민들의 안전 대책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올해 첫 해를 맞는 섬의 날 기념식은 8월 8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됩니다. 기념식은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이란 주제 아래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조명하는 행사들로 꾸며집니다. 행사 첫날은 섬과 관련된 중앙부처 관계자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축하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섬의 날 기념식은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처음 갖는 행사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장엔 섬 정책을 알리기 위한 전국 지자체들의 홍보관이 들어서고 각종 전시회와 더불어 학술대회도 운영됩니다. 해양레포츠 체험장과 어린이 물놀이 공간처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즐길거리도 함께 마련됩니다. 전라남도는 섬의 날 기념식이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무게감보단 축제형 행사로 꾸며 섬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각 섬에 대한 어떤 여행 정보라든가 섬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전시 행사, 그걸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대 행사까지 섬 페스티벌 형태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우리 전남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 국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이 자리 잡은 전남. 섬이 많아 천사섬으로 불리는 신안과 관문 도시인 목포. 지역민들은 이곳 사막도에서 처음 열리는 기념식을 통해 섬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란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섬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생태와 문화, 역사 자원이 풍부한 섬 지역을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통해 섬 지역 발전 동력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어떤 섬들이 개발됐고 앞으로 어떤 섬이 새로운 특색을 갖게 될지 송효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섬을 지역 발전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24개 섬을 지정해 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가고 싶은 지속 가능한 섬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섬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그 섬에 대한 생태, 문화 자원, 역사 자원 등을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그 섬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섬 지역에 대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섬 주민들이 머물고 살고 싶은 섬으로 가꾸기 위해서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섬은 모두 14곳입니다. 각 섬이 가진 특징을 살려 주제가 있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여수 낭도의 경우 기존 중학교 건물 철거 후 관리동과 샤워장을 설치해 야영장을 만들었고 낭도 해수욕장도 정비했습니다. 진도 관매도는 매화길과 해안 데크로드를 조성했고 강진 가우도는 기존 당산나무터를 복원해 소원의 숲을 조성하는 등 각 지역별로 특색 있게 꾸몄습니다. 지정된 14개 섬 가운데 완도 여서도와 진도 대마도, 무안 탄도와 신안 우이도를 제외한 나머지 8곳은 사업을 완료하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교와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해 주민 소득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지정된 섬을 찾는 관광객의 수는 증가했고 주민 소득도 함께 늘었습니다. 다른 섬에 비해서 아주 이 호응도는 좋습니다. 서로 하려고 추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결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자진적으로 신청해서 받고 설명을 해주라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나머지 10곳에 대해 공모 선정하는 등 2024년까지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지난 4년의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 중 한 곳이 바로 고흥연홍도인데요. 거금도에서 한 번 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고흥의 작은 섬 연홍도는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섬 관광명소로 꼽히는 연홍도가 올해 섬의 날 제정을 맞아 관광명소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서채리 기자입니다. 고흥 소록도와 거금대교를 지나 신양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섬 연홍도. 거금도를 거쳐야 도착할 수 있어 섬 속의 섬이라 불리는 고흥 연홍도는 전남의 대표적인 예술섬으로 불립니다. 주민 100여 명이 살고 있는 크지 않은 섬에는 알록달록한 벽화와 소품들이 눈에 띕니다. 폐교를 개조한 미술관은 지역 작가들이 예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됐습니다.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둘레길도 연홍도의 묘미입니다. 연홍도가 국내 유일의 섬 미술관, 이른바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소박한 매력을 갖고 있는 고흥 연홍도는 지난 2015년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됐습니다. 가고 싶은 섬 공식 개장으로 연홍도를 찾는 관광객도 2015년 약 5,700명에서 지난해 26,0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사람 만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날마다 그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좋고. 올해 정부가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하면서 고흥군도 연홍도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올 하반기 주민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하는 작은 비엔날레를 열고 섬에서만 즐길 수 있는 예술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은 탐방객이 연홍도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연홍도 작은 비엔날레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새로운 벽화나 조소 작품들 사전에 좀 공모를 통해 전시를 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고흥군은 전남의 많은 섬 가운데 연홍도를 차별화할 수 있는 예술섬으로의 입지를 굳히고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휴양 관광섬으로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역의 정서와 예술이란 특색이 만나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연홍도. 외딴 섬의 변신이 색다른 섬 여행을 꿈꾸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보름가량 폭염특보가 앞당겨졌을 만큼 예년보다 일찍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봄철보다 미세먼지는 좀 줄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청객이 또 있는데요. 바로 오존입니다. 벌써부터 고농도 오존주의보가 수차례 발령되고 있는 만큼 올여름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존의 위험성과 대비법을 서채리 기자가 전합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남에도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에서 내뿜는 화학물질이 햇빛의 강한 자외선과 만날 때 생성되는데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그 유해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존주의보에 대해서는 그런 건 자세히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많이 뉴스도 나오고 이러는데 오존주의보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겠어요. 문제는 오존주의보 발령이 해마다 잦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어코리아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라남도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모두 26번으로 2017년보다 약 40% 늘었습니다. 특히 순천, 여수, 광양 등 동부권의 오존주의보 발령은 현재까지 모두 39번으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산단과 제철소 등 각종 공장이 밀집된 전남 동부 지역의 오존 농도가 서부권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존 자체가 자극성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존 물질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특히 호흡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제 천식 환자라든지 이제 유아 또 노약자 분들한테는 사실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호흡기에 질환이 있어서 또는 피부에 질환이 있어서 그런 방어력이 약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자극을 받으면은 세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전라남도는 올여름 지속적인 무더위가 예상돼 오는 10월까지 오존 경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급증하는 오존주의보에 대비하기 위해 오존 경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또는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셔도 되고요. 여기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그 상황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내려졌을 때 어떤 지역에 얼마로 몇 시에 발령이 내려졌는지도 여기 실시간으로 보여지고요. 틈틈이 오존 정보를 확인해 오존주의보가 내려진 날에는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슬로시티는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전통 문화와 자연을 잘 보호하고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국제운동을 말합니다. 자연 속을 걸으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 슬로시티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요. 목포시가 우리나라에서 16번째로 국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최근 먼 타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탈리아 오르비에토에서 열린 국제 슬로시티 총회에서 목포시가 슬로시티에 최종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16번째, 전 세계적으로 보면 253번째로 국제 슬로시티에 지정된 목포시. 전남의 시단위 지자체로선 처음이고 담양과 완도, 신안에 이어 4번째로 슬로시티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생태환경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과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보존하는 노력들이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슬로시티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를 얻은 겁니다. 국제 슬로시티 연맹의 긍정적인 평가는 이미 지난 4월 실사단의 목포 방문에서도 예견됐던 일입니다. L'impressione generale è molto positiva, ci sono tutte le caratteristiche per essere città slow, c'è il rispetto per l'ambiente, il rispetto per la cultura propria e si vede nella fragranza straordinaria del cibo. Naturalmente città slow è innovazione attraverso la tradizione. 앞서 실사단의 방문에서 목포는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면서도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도시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목포의 부속섬인 외달도와 달리도는 수려한 경관과 더불어 먹거리를 자급자족하는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목포의 원도심 역시 일제강점기의 근대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만큼 실사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현지를 찾은 김종식 목포시장은 곧바로 슬로시티 지정 소식을 알려오면서 앞으로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었다고 하는 점이고 많은 관광객 유치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기쁨과 영광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완도 청산도에 이어 목포까지 슬로시티 지정을 이뤄낸 김종식 목포시장. 올해 하반기는 목포 관광정책의 청사진을 완성하고 10월쯤 목포 선포식을 통해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해남군이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에 들어갑니다. 건축한 지 50년이 지난 기존 청사 건물은 주민광장으로 재탄생하는데요. 자체 건립기금을 활용해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청사 주변의 오래된 나무들은 그대로 보존하는 등 주변 경관과 또 조화를 이룰 계획입니다. 송효찬 기자입니다. 해남군 신청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총 431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해남군 신청사는 축구장 2.5배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군청사와 5층 규모의 군의회 건물이 들어섭니다. 군청사 1층과 2층은 해남 역사관과 북카페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민간인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적립에 들어간 580억 원의 청사 신축 기금을 활용해 재정 부담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사가 우리 국민들의 문화와 예술, 행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타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해남군의 랜드마크로서 우리 국민들의 편의시설을 주 2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8년 건축된 해남군 청사는 2012년 건물안전 진단 결과 재난 취약 등급인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남군은 오랜 수기 과정 끝에 신청사를 현 청사 바로 뒤편에 짓는 한편 신청사 완공 이후에는 기존 청사를 철거해 주민광장으로 조성합니다. 또한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을 그대로 보존해 해나무성을 비롯한 주변 경관과도 조화를 이룰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청사는 너무 낙후돼가지고 군민들이나 군청 직원들 또한 활용하기가 너무 불편했었습니다. 화장실 또한 그렇고요. 지금은 새로운 청사가 지어진다는데 정말 좋은 청사가 지어지고 군민과 직원들이 하나 되는 그런 정말 건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들의 기대감 속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해남군 신청사. 25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오는 2021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국가 예산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집행됐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장 회사의 72%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수도권이 64%, 지방은 3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은 해마다 20조 원에 육박하면서도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없는 만큼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인턴제 사업에 참여할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인턴제 사업에 참여하면 다음 달 22일부터 한 달 동안 목포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기관,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턴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서와 주민등록 초본, 재학증명서를 지참해 목포시 일자리 청년 정책과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전라남도 어촌으로 귀화하는 도시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귀화 가구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917가구, 1,285명이 귀화해 전년보다 가구 수는 11가구 늘어난 반면 74명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은 전체의 35% 수준인 322가구, 449명이 귀화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으로의 귀화 인구가 증가한 이유는 어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식어장의 74%가 전남에 있는 데다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어가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1억 원 이상 고소득 어가는 총 2,413호였습니다. 또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 56%를 차지하는 등 수산업 경쟁력도 한몫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목포 서산동 시와골목 일대에서 일부 전시품이 도난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문인협회와 한국작가회의 목포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도난당한 목포시회 13점을 비롯해 시와 전시물 전체를 다시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와 골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해마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목포 시와 골목 일대는 CCTV가 없어 전시물 도난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달 초 바닷물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목포시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7월 4일부터 7일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에 바닷물 수위가 최대 5m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침수가 잦은 지역에 차량 주차를 삼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침수가 잦은 지역은 목포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와 해안로 수협 일대, 북항 노을공원 주변 도로가 해당됩니다.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목포의 한 복지단체가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목포 복지재단은 27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선풍기 100대와 수박 등 위문품 700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구입한 선풍기는 살림이 빠듯한 선풍기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전해져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흥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장 내용은 각종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건당 최대 1,000만 원 범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와 강도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폭력범죄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입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8월 8일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섬의 날 기념 행사가 목포시와 신안군에서 공동으로 열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본격적으로 기념 행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섬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를 만든다고 하지만 홍보 부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섬의 날 기념식을 위한 과제와 기대 효과 등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8월 8일 섬의 날 기념 행사가 이제 제1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추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먼저 섬의 날, 국가기념일, 또 뭐 섬의 중요성, 또 8일 8일 이렇게 지금 이제 개념 정리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목포시와 신안군이 이제 공동으로 주최를 하면서 전라남도에서는 이제 그 축제의 달인인 이제 김기정이라는 총감독을 섬의 날 행사 이제 진행 총감독으로 임명을 해서 그 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나 가치관 이런 걸, 그러니까 국민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섬 어린이 뭐 퍼포먼스라든지, 또 섬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그 토속 음식, 막걸리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는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목포시와 이제 신안군이 공동으로 사막도 일원에서 이제 주최하는데, 그 주제가 한여름밤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섬을 즐길 수 있고 또 살기 좋고 섬 복지가 있고 뷰티풀 썸머 아일랜드 이런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1회 섬의 날 국가기념일을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섬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섬이 보유하고 있는 뭐 자원이나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제1회 섬의 날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뭐 행사 자체가 세계 최초라고 하니 뭔가 이제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는 일일 텐데, 원래 섬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생존의 공간, 주로 어업 활동의 기지 뭐 이런 측면들이 있을 거고요. 근래에 와서 이제 관광 자원으로서 섬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좀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행사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봐도 전남도에 특히 많은 섬들을 어떻게 하면 관광 자원화할 것인가에 좀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자원이 또 그렇게 해서 관광 활성화할 수 있다라면 좋은 계기일 수는 있겠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거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전라남도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게 최초 행사가 이제 국가 행사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남해안, 특히 섬이 많은 남해안 지역의 그 전남, 서부, 동부, 경남을 다 포함을 해서 앞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섬의 날에 담긴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지금 현재에 와서 섬의 날이라고 하는 국가 행사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할 것인가의 측면인데, 그게 지금 전체적인 방향은 관광 자원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강하신 것 같고, 그 외에 뭐 섬의 날이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왜 뭐 좀 다른 것들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좀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혹시 8월 8일로 정한 이유는 있을까요? 그게 이제 8월이 이제 가장 그 관광 수요가 많은 철이고, 그 다음에 또 8일은 이 무한대를 의미하는 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제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 아이디어는 상당히 좀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네, 이제 관광 자원화 하겠다는 게 가장 큰 이유긴 한데, 사실 그동안 섬은 고립된 공간, 또 소외된 공간이라는 인식과 함께 그간 섬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습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그동안 이제 우리 국민들 속에 섬은 이제 천시, 또 이제 뭐 무지, 또 불결한 이제 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해양 쓰레기들이나 이런데 아무데도 이제 버려도 누가 이제 간섭할 사람이 없는 그런 이제 무지의 공간으로 우리 국민들 속에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섬의 이제 가치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남중국의 뭐 지중해 이런 이제 군소 섬 나라들이 이제 뭐 그런 나라들이 세계 한 5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제 지구 환경 변화라든지 뭐 어업 환경 변화,
다양한 이제 문화의 변화를 이제 겪으면서 그들만의 이제 가치를 그 중요시하고 그걸 이제 세계에 어필하고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제 그 2014년에 그들 군도의 이제 섬의 날을 지정해서 이제 대단히 그 행사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 이제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동안 이제 파묻혀 있던 섬의 자원들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해양 관광, 해양 힐링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 이제 발전해 가기 위한 그런 관심들이 국가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섬과 섬 주민 또 섬 공동체, 섬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끌려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해양 관광 쪽으로 섬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한 제1의 섬의 날을 지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그동안 섬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섬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제 섬 자체는 굉장히 또 멀리서 바라보는 섬은 아름답거든요. 굉장히 좀 몽환적인 성격도 있고 낭만적인 느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섬에 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춰진다면 섬은 관광자로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다만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섬에 사는 그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 태풍이 치거나 비바람이 세면 배가 못 나가게 되고 당장 사람이 아파도 치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문제가 있겠고 또 하나 육지로부터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수단으로 주로 다리들을 많이 놓아요. 근데 다리를 놓으면 섬은 섬이 아니게 돼요, 이제. 그래서 접근성만을 바라보고 섬을 많이 이렇게 연육교들을 계속 하다 보면 섬이 갖고 있는 그 독특성, 그 독특한 성격들이 사라지고 이후에 뭐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섬에 가서 볼 게 없게 될 겁니다. 이게 과연 지금 이 많은 다리들을 놓아서 섬을 육지로 만드는 게 올바른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 좀 있고요. 요즘 이제 천사대교가 한참 관광지로 완전히 떴어요. 저희 동네에서도 보면 맨날 버스 몇 대씩 하고 천사대교 가신다고 막 그러시는데 가만히 그분들 하는 행태를 보면요. 음식 다 장만해갖고 버스에서 막 술 드시고 노시다가 어느 한 지점에 도착해서 준비해 가신 음식을 드시고 쓰레기만 거기 놓고 오시는 거거든요. 과연 저게 현지 주민들의 관광을 통한 생활환경의 개선, 수입의 향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생활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좋습니다만 관광자원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쉽게 다리를 놓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렇게 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전라남도가 특히 섬이 많은 데서 섬을 이용한 관광 자원화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흥, 목포, 완도, 진도 다 홍보 영상들 보면 다 섬이에요, 섬. 예. 그게 이제 특히 남해안 섬은 동해안은 섬이 없고 서해안 섬에 비해서 남해안 섬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금 그 생활 환경들이 나아지면서 관광에 대한 여행에 대한 기대들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해안이 갖고 있는 섬들은 굉장히 그 좋은 자원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 관심이 최근 들어 특히 늘어나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더 활성화하는 건 좋을 것 같고 그걸 더 해보자고 이번에 이제 섬의 날을 또 행사도 하고 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트렌드에 맞게 행사가 준비되고 기획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네, 전남은 전국 섬 65%를 차지하고 있었던 섬이 많은 그 지역입니다. 이렇게 섬의 날을 기념하면서 전남에서 어떤 변화와 또 기대 효과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앞에서도 뭐 섬에 대한 이제 가치라든지 기대치, 산업의 발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토 분쟁의 해결 도구로서 미래 국가 산업 발전 이제 동력으로서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섬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섬 사람들에 대한 인식
그런 인식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 속에서 이제 낮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이제 제1회 섬의 날 국가기념일을 모멘텀 삼아서 살고 싶은 섬, 또 산업이 일어나는 섬, 또 힐링과 관광이 함께하는 섬, 또 섬 복지가 살아있는 이런 섬으로 이제 정책을 바꿔가면서 해양 관광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렇게 섬의 날을 개최하면서 어떤 변화와 또 기대 효과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단 행사 위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촌 인구들이 다 이제 고령화되고 실제로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섬도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섬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 육지에 있는 농촌보다 더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 터전으로서 돌아올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 특히 바다라고 하는 공간은 뭐 양식이나 등 수산업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는, 그게 일반 농촌보다는 또 훨씬 많은 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즉 산업적인 측면에서 뭔가 먹고 살 거리들을 마련하는 정책들과 그 다음에 정주 여건들을 좀 더 개선해서 이런 데에 좀 더 힘을 쏟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돌아오는 섬이 될 것이고, 사람이 돌아와서 사람이 사는 섬이어야 도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싶어라 합니다. 죽어가는 섬들은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관광 자원으로서 이 해양관광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각 섬마다의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들이 나아질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을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는 계시지만 또 섬의 날을 기념해서 이 행사도 잘 치르시고 그러한 정책 방향도 뚜렷하게 가지고 또 정책 방향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통해서 앞으로 사람들이 이 전남에 있는 섬들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생활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정책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섬이라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섬 하면 굉장히 더럽고 뭐 살기가 힘들고 불편하고 하는 이미지들이 강해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겠잖아요. 육지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국가의 어떤 그 손길이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내버려져 있는 측면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즉 살고 계신 분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저 멀리 떨어 있는 섬에 가보니 참 사람들도 잘 살고 있고 섬도 예쁘고, 그래서 그 섬을 배를 타고라도 가보고 싶은 이러한 욕망들이 들 거예요. 지금처럼 돈을 다 다리 놓는 데 써버리고 나면 섬은 멀리서 쳐다만 보고 돌아와 버립니다. 절대 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섬을 가까이 접근할 수 없게 되고요. 섬의 콘텐츠에 다가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리 위주로, 다리 건설 위주로 섬 사업들을 바라보는 건 섬을 오히려 타자화하고 멀리서 그냥 구경거리화 하는 것이 사람들이 섬으로 들어오고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뭐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도서개발 촉진법이 이제 30여 년 전에 이제 제정이 되고, 또 뭐 도서개발 뭐 10개년 계획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섬에 대한 관심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근데 그 도서개발 촉진법이나 도서개발 종합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섬에 도로를 내고 전봇대를 세우고 상하수도를 하고 인터넷을 뭐 개설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지 모르지만은 고령화되고 무인도화돼 가는 이 섬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어떤 위급 상황에서 그 비상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제 돼 있지 않고, 또 법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섬도 뭐 영토의 일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무인도화되고 고령화되고 하는 이 섬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제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해양수산부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섬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난립돼 있는데 그걸 하나의 컨트롤 타워, 그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국가기관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립을 해서 정책과 실행이 동시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무인도화하고 고령화돼가고 있는 섬을 어떻게 좀 잘 보존할 수 있을지 정책화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서민날 기념 행사를 앞두고 주민, 지자체 그리고 전라남도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섬의 날 8월 8일이 이제 무한의 발전 가능성이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8월 8일로 정했고, 제1회 이제 섬의 날을 이제 재정 공포하면서 당시 이제 김부겸 행자부 장관께서는 섬의 가치를 이제 재발견해서 산업으로 발전하고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살아있는 섬, 가보고 싶은 섬, 섬 복지가 있는 그런 섬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 8월 8일이라고 이제 가끔 언론에 뭐 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목포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뭐 서남권이라든지 동북권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8월 8일 날이 무슨 날인지도 잘 모르고 또 그 행사가 어디에서 개최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뭐 국가 기념일적인 행사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서울역이나 뭐 용산역이나 부산역 제1회 뭐 국가 기념일 섬의 날 행사 목포 신안에서 개최 에드벌렌도 좀 띄우고 입간판도 좀 띄우고 뭐 집집마다 뭐 청사초롱도 좀 달아서 이 섬의 날의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서 섬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섬에 대해서 그 소외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재인식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과 다양한 그 어떤 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섬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재인식 같은 이런 부분을 홍보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준비와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전라남도가 민선 7기 이제 조직협회를 통해서 섬 해양 정책관을 만들기도 했고요. 올 10월 때는 또 섬 발전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 뭐 출발하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 뭐 성과가 나오지는 않을 테니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일회 행사 가장 관심이 많은 건데 이 일회 행사가 이렇게 관심 없이 되면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조금 더 돈도 좀 더 쓰시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방에 잘 딱 그 기선을 잡아야 또 이후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좀 흐트러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좋은 컨텐츠로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문이 나기 전까지는 잘 관심을 잘 안 가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행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첫 행사가 중요하니까 그만큼 조금 더 신경을 갖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섬을 활용해 미래 신성장 동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성공적인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